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테슬라도 2%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감독 FSD가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인간이 운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이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가 또 확장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일론 머스크의 임시 보상안도 나왔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자회나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4.5%까지 올랐던 게 지금 4.19%까지 내려왔어요. 자, 유가 역시 70불대를 넘어섰다가 66불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고용지표 이런 것들 좀 나쁘게 나온 점이 있었죠. 경기 하방 우려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지표들이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 고용 쇼크 보고서가 있었죠. 미국 7월달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 2분기 GDP 속보치는 굉장히 또 좋았었어요. GDP 속보치가 좋게 나오자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에는 자, 9월달 금리 인하 결정 아직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GDP도 잘 나왔고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기존의 60%대에서 39%대로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보고서가 고용 쇼크 수준으로 나와버렸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에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점, 미국 증시 상승에 관심이 많다라는 점이 또 드러났었죠. 자, 저라고 해도 이 고용 통계국장 잘났을 것 같습니다. 7월 3일에 발표되었던 6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14만 7천 건이었는데 이게 8월달로 넘어오면서 14,000건으로 바뀌었어요. 무려 오차율이 90%대를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도 안 되는 통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고용 통계국장 전격 해임을 단행한 트럼프였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고용 수치에 대해서 뭔가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인 것 같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고용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기존 39%에서 89.8%까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전주 89.8%였던 확률이 93.9%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1월달 매크로 지표 발표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9월달 높은 금리 인하 확률이 시장 상승을 자극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한 점이 잘 반영이 되어서 오늘 나스닥이 무려 1.95%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왔던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였는데요. 좀 브레이크 제동이 좀 걸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8월달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달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도 휴가를 떠나는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8월달은 약세장이 반복되어 온 시기예요. 1988년 이후 다우지수 기준으로도 8월달은 가장 부진한 달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1년 중 두 번째로 약세를 자주 보였던 시기이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도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한국, 일본, EU와 이미 협상을 체결했지만 역시나 끝판왕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8월달 주가가 흔들릴 요인은 많으니까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중국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을 어느 정도 일부 허락을 했죠. 계속해서 반도체 주식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빅테크 위주의 주가 상승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최근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고 아마존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그 실적 성장률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라는 것은 있지만 자, 아직까지 클라우드 시스템의 최강자는 아마존이에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 넘는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안 했으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법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쐐기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 분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테슬라의 핵심 AI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확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번 주 방송에서 이 로보택시 사업이 베이 에리아, 즉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까지 확장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존의 오스틴 지역보다도 18배가 넓고 웨이모보다도 거의 10배 수준 넓은 사업 범위를 바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주 내에 오스틴 지역도 계속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확장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최초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했던 건 6월 22일이었고요. 이 노란색 지역이 초기 론칭 지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7월 13일에는 1차 지오펜스 확장이 있었죠.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고 남자의 성기를 닮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를 잘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차 확장이 있었는데 금주 8월 3일에 진행이 되었고, 자, 이 뒷부분이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2일 만에 로보택시 사업 범위가 4배 정도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 게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언제든지 더 넓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테슬라 차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한국 거주자 최초로는 이 오스틴 지역의 로보택시 런칭에 초대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지오펜스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 지역을 벗어나는 루트를 정하고 있는 로보택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영역의 확장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에서도,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 확장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slightly less penis shap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사업 영역이 보수적인 언론에서 다루기 힘든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로보택시 소식을 잘 다루지 않았던 레거시 언론인데, 자, 이번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덜 남성 성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계속 널리 바이럴 되면 될수록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Unsupervised FSD, 비감독, 무감독 FSD가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북미 계정이 중국의 FSD 영상을 게재를 하면서 FSD를 한번 시도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중국인 여성분 한 분이 계시는데 FSD를 좀 더 일찍 살 걸이라면서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만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알리고 있고요. 도넛 오퍼레이터라는 분께서, 자, 언제쯤 이렇게 테슬라를 타고 운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동하는 동안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이 도넛 오퍼레이터라는 분께서는 유튜버인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샌 안토니오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3에서 6개월 내에 자, 이렇게 차량에서 이동하면서도 게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승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즉 이는 로보택시 확장과 별개로 현재 이미 FSD,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FSD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최대 6개월 내면 무감독 FSD, 비감독 FSD가 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3개월이에요. 빠르면 올해 연말에 완전히 운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되고 차량 안에서 게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자 아담 루이스라는 분께서 언제쯤 시카고에 로보택시가 들어옵니까? 라고 또 묻고 있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시카고에 위치해 있는 일리노이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다만 만약에 해당 지역의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면 테슬라가 곧 로보택시를 진출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확장을 거듭하자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가 역시나 다시 한번 테슬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AI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나무 누나는 현재 테슬라 주가 300불대 초반에서 계속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300불 지킴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겠네요. 자, 자율주행 이 택시 네트워크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8조에서 10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자,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가늠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 1조 달러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뭐 1,400조 원 수준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GDP가 연간 113조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 로보택시 사업만으로도 10조 달러니까 거의 11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큰 사업은 없었어요. 이 로보택시보다 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의 노동시장이 되겠는데 인간의 노동시장 다음에 2등 사업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true라고 하면서 긍정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 투자가 꼭 필요한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잘 상승을 했는데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이 있었어요. CEO 임시 보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터림 어워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9,600만 주를 보상할 수 있다. 행사가는 23불 수준이다.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2년간 CEO 자리를 유지를 하고 본 보상안으로 받는 주식을 5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주주 투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이사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거고요. 11월 6일에 올해 주총이 있어요. 이 주총에서 최종 지급안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올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2018년 이 CEO 보상안이 최종 판결이 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55.8빌리언에 달하는 이 스톡 옵션 보상안은요. 두 번이나 주주들에 의해서 승인된 보상 패키지였지만 작년 12월 달에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이를 무효화시켰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자, 이에 따라서 이 보상안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테슬라가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2018년 보상안이 유지가 되고 테슬라가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2018년 보상안의 3분의 1 수준인 9,600만 주를 일론에게 보상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로봇택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옵티머스 사업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옵티머스 사업은 로보택시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업이 되겠어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리더십이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나왔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더욱더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을 위해서 집중적인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보상안이 모두 테슬라의 장기적 성과 기반 보상안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로부터 주가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그런 보상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 테슬라에 집중할 동기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6일 주주총회 때요. 이렇게 옵티머스가 댄스를 하는 모습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면 3세대 옵티머스가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정말 천지개벽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미 옵티머스는 굉장히 유려한 동작으로 인간이 하기도 힘든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곧 인간과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옵티머스를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팝콘을 줬다 뺐다 하는 모습, 재밌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방금 인간이 장난하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 뭐 원격 조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격 조종이 되는 모습을 옵티머스가 학습을 해서요. 똑같이 이제 인간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모습이죠? 자, 미래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예요.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트라운 TV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